오늘은 이곳 뉴욕 맨해튼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팀에 문의를 해주시는 업무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거용 투자, 콘도에 대한 투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의 상업용 또는 업무용 공간 임대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빌딩 투자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법인이나 개인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주거 부분, 그리고 그 주거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수익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거 투자의 경우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우선 이곳에 자녀가 학교에 진학을 해서 오랜 동안 학교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를 몇 년간 지불하는 것보다는 이곳에 콘도를 매입을 하셔서 임대료를 절약하시고, 그리고 몇 년간 보유하신 후에 자본이득을 보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주해 오실 생각으로 미리 이쪽에 콘도를 매입하시는 경우, 또는 이제 자산 분배 차원에서 이곳 맨하탄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에 투자하시기 전에 특히 주거는 취득세는 한국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연간 발생하는 부동산 세금, 리얼세 텍스가 있고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또 콘도에서 매달 청구하는 관리비가 있어요. 커먼 차지가 있는데 이 관리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요새 콘도에서 어메너티, 편의시설들을 많이 단지 내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콘도 관리비도 꽤 많이 나가는데요. 특히 이곳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이쪽에 체류하셨던 분들도 보시면 임대료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죠. 임대를 통해서 내가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임대를 통한 연간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더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좋은 물건을 장기간 보유함으로 인해서 임대를 잘 주고 해서 장기간 동안 잘 킵을 했다가 추후에 자본이득을 누리는 부분이 더 큰 장점이라고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달러로 자산을 매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US 달러를 보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분 환해지를 누릴 수 있는 장점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또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자산을 개인으로 매입하실 수도 있지만 또 법인을 설립해서 매입하실 수도 있어요. 뭐 LLC나 콜포레이션,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상황에 따라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그 콘도 투자의 일반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는데, 예를 들 수 있는 콘도를 제가 선정하는 기준을 좀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세대 규모가 좀 크고, 세대수가 많고, 또 빌딩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잘 관리되어 있고, 세대수가 많은 거는 이제 같은 타입의 유닛들의 임대나 또 거래되었을 때 비교 사례로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대학교라든지 좋은 학교들, 그리고 업무 시설들이 많고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임대성도 높고, 따라서 이제 환금성도 높은 곳을 골라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변에 쇼핑이나 이런 생활 편의 시설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공원과 같이 휴게 문화 시설 등을 잘 갖추고 주변에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빌딩을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는 콘도를 제가 하나 골라봤는데요. 그곳은 여기 원 얼빙 플레이스라는 곳이에요. 유니온 스퀘어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맨하탄이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유니온 스퀘어고요. 그리고 이 빌딩인데 4개의 주거 타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층부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병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유니언 스퀘어가 어느 쯤에 위치해 있냐면 이곳이 이제 맨하탄 섬인데 좀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네, 여기가 이제 센트럴 파크죠. 그리고 여기가 타임스퀘어, 저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여기가 플랫 아이언 빌딩, 그리고 여기 유니언 스퀘어가 있는 원 얼빙 플레이스인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것을 브로드웨이라고 해요. 브로드웨이인데 맨하탄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내려오는 큰 도로인데, 이 브로드웨이 특성은 맨하탄이 이제 바둑판 형식으로 스트릿과 애비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브로드웨이는 스트릿과 애비뉴가 만나서 스퀘어를 이루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타임 스퀘어도 있고요. 여기 한인타운 근처에 헤럴드 스퀘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유니온 스퀘어도 있고요. 뭐 여기 메디슨 스퀘어 파크도 있고요. 그래서 이 스퀘어 안에 보시면은 교통들이 꽤 전철 서브웨이들이 여러 라인들이 많이 다니는데, 특히 유니온 스퀘어는 이 맨하탄을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과 북쪽 이렇게 오갈 수 있는 10개 이상의 서브웨이가 이 빌딩 바로 밑에 서브웨이로 연결이 돼서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 주변에 보시면은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쪽이 NYU 캠퍼스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팔슨스 그 디자인 스쿨이 속해 있는 그 뉴스쿨 메인 빌딩이 이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뭐 업무 시설이라든지 기타 편의 시설 모든 것들이 너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예를 들어볼 유닛을 하나 제가 골랐는데요. 상층부 코너에 있는 유닛이에요. 금년 7월 19일에 154만 312불에 거래가 됐고요. 159만 5천 불에 내놨는데 약 3.4%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고요. 내놓은 지 28일 만에 팔렸으니까 꽤 단기간에 팔린 거죠. 이렇게 좋은, 모두가 좋아하는 유닛은 이렇게 황금성이 좋습니다. 금방 내놓은 대로 바로바로 거래가 되고요. 이 빌딩 안에 제가 다른 사례도 봤을 때 좋은 유닛들은 꽤 빨리빨리 거래가 바이어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닛의 지출을 보면 한 달에 텍스 금액이 한 1250불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한 달에 1068불. 785 스퀘어 피트니까 한 22평 정도가 되겠는데, 계약 면적이니까 공용 면적 빠지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작을 것 같고요. 방 하나에 화장실 그리고 거실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좀 볼까요? 이 거실인 것 같고요. 거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엌, 방, 거실, 부엌 싹 새롭게 레노베이션을 해서 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플로어 플랜을 좀 보겠습니다. 방에서는 북쪽과 동쪽, 리빙룸에서도 북쪽, 동쪽, 그리고 남쪽까지 볼 수 있게 이렇게 향이 잘 튀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망을 보니까 또 앞에 전망을 막는 그런 큰 빌딩들이 없어서 조망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유닛을 제가 하나 골라봤는데, 그럼 이 유닛이 얼마만큼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154만 불에 구입을 했고, 텍스가 15,000불, 커먼 찰지가 관리비가 12,000불 연간 계산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이 빌딩에서 780 스퀘어 핏 정도의 좋은 원베드가 잘 받으면 5,300불 정도 임대료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얼리 렌트가 63,600불에서 이런 지출을 제외했더니 연 넷 인컴이 35,784불.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해보면 1년에 약 2.32% 정도의 임대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자질구레한 지출은 제가 제외를 했어요. 그 테넌트가 나갔을 때 유닛을 재정비해야 한다거나,
임대를 진행하면서 브로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라든지 기타 등등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제외를 했어요. 물론 공실도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100% 공실 없이 다른 지출 없이 했을 때 자본에 대한 임대 수익은 연간 2.3% 정도가 되는데 몰기지를 얻고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 금액에서 많이 떨어지겠죠. 지금 이 154만 불을 기준으로 50% 다운을 하고 50% 모기지를 얻는다고 하고 뭐 아주 그냥 편하게 지금 금리보다 좀 낮은 6%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먼틀리 스케줄이 원금과 이자가 4,617불 정도가 되니까 사실 이 금액에 12를 곱하면 사실 유지하기 위해서 임대를 주더라도 내 포켓에서 돈이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유닛은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데이터를 쭉 뽑아볼 수 있는 곳들이 있어서 제가 이 빌딩의 모든 거래 사례를 봤고 이 유닛을 제가 골랐습니다. 근데 보시면 1998년도에 이게 31만 5천 불에 분양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분양가가 31만 5천 불이었고 지금 24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154만 불 정도가 됐으니까 한 5배 정도가 올랐고요. 연평균 상승률을 보시면 한 7%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이 빌딩 안에서도 이렇게 동기간 동안 5배가 오르는 유닛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유닛들도 있어서 같은 빌딩 안에서도 어떤 타입의 어떤 층수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보시고 고르셔야지 이런 자본 이득을 추후에 누릴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각각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각각의 사례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뉴욕의 콘도에 투자를 하셨을 때 임대 수익 그리고 누려볼 수 있는 자본 이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저희에게 이곳 부동산과 관련하여서 문의를 주시면 투자 목적에 적합한 위치나 환경성 그리고 임대성 그리고 이런 수익성까지 함께 저희하고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 외에 아까 말씀드린 많이 문의하시는 상업, 업무시설 임대 그리고 빌딩 매입과 관련해서도 제가 좀 실질적인 예를 좀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